안녕하세요. 나른한 오후 달달한 정보로 여러분께 활력을 불어넣어줄 카페인 주식의 김다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최현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짧은 연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또다시 미중 무역 갈등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증시를 좀 출렁이게 만들고 북한이 발사한 것에 대해서 발사체다, 아니다, 미사일이다, 이런 일들이 많은데 무슨 일인가 싶거든요. 네,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네.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북한과 이제 트럼프에 관해서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북한이 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뭘 쐈는지가 주어가 지금 빠졌네요. 네, 주어가 좀 헷갈리는데 네. 이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슬픈 현실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냐 아니면 탄도 미사일이냐에 따라서 시황의 전체적인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사진을 한번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에서 쏜 거를 다연장 로켓 시스템 MLRS라고 하던데 MLRS요? 이게 뭐냐면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군요. 네. 요게 이게 탄도 미사일, 이게 지금 자막이 잘못되는데 탄도 미사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다연장 로켓 시스템,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이것은 단거리 미사일 사진이군요. 이게 조금 말을 바로 해야 되는데 네. 이게 탄도라고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이거를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국내 한국과 이제 미국도 이제 공인을 하였습니다. 네. 특히 미국에서 이제 폼페이오 그 장관이 이제 네. 단거리 발사체라고 쇼트 레인지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 언급을 딱 확실히 하였습니다. 네. 왜 그럴까? 이제 사람이 왜 미사일이냐, 탄도 미사일이냐, 이거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탄도 미사일이 될 경우 이게 한미 간에 그 한국과 미국이 이제 탄도 미사일이라고 이게 규정을 지을 경우에는 네. 이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북한에서에 대한 이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체, 북한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좀 강경한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땡깡으로 좀 네. 치부해서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네. 그 내용을 듣자마자 트럼프가 처음에는 좀 화를 내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별거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 개선에 희망하고 있다. 좀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네네. 북미 관계가 오히려 조금 더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그것과 추가적으로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식량 제재나 이런 제재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이슈를 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료 관련주나 비료 관련주가 조금씩 수급을 보이고 있죠. 네네. 이런 식으로 보이면서 대북 관련주가 오히려 조금 시대의 흐름과 좀 맞지 않는 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 오히려 빅텍이 날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쵸. 빅텍이 갭을 주고 빠지고 있고 오히려 대북 관련주가 수급을 보이는 네. 좀 기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북 관련주가 아직은 죽지 않았구나. 네. 한 번은 더 시세를 주겠구나.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겠고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완결이 되면 네. 그 다음 타겟은 이제 북한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중 무역 협상을 이제 진행하다가 이제 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론을 어느 정도 지어놓고 시작했습니다. 흔히 말해 답정너라고 결론은 타결인데 그 전에 뭐 할 거야? 아니면 결론은 타결인데 어느 정도의 그 서로 간에 양보를 할 것인가? 네. 거기에 관해서 이제 초안이라던가 지적재산권이라던가 여러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것에 어떻게 보면 좀 딴지를 제대로 걸었습니다. 트윗을 하였는데 네. 10일부터 네. 2천억 달러 관세, 2천억 달러 규모의 그 수입품에서 네. 현행 10%에 대한 관세를 25%까지 상향한다. 많이 올리네요. 예, 굉장히 네. 좀 옛날 하려고 한 건데 그쵸, 지금 잠깐 지금. 이게 쉰 거였거든요. 네네.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추가적인 나머지 3,250억 원에 관해서는 25%의 추가 관세도 고려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협상에 대한 지지부진함을 이 트럼프가 좀 온몸으로 네. 땡깡을 핀 건데 난 너무 싫어 이렇게 예, 표현한 이게 거죠. 국내 같은 경우에 이게 좀 저희 국내는 이제 휴일이라 이게 그쵸. 좀 영향을 덜 받았고 중국이 제대로 때려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잠깐 업황을 잠깐 보시면 네. 차트로 잠깐 보시면 차트 한번 볼게요. 업황이죠. 그나마 우리나라가 어제 휴장한 게 정말 네, 그나마 신의 한 다행입니다. 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갭으로 일단 1.63%까지 밀렸다가 지금 네네. 1%대로
좀 낙폭을 줄이고 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좀 반등을 보이고 있죠. 네네. 1.65까지 빠졌다가 지금 0.73%까지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반등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심천. 그러니까 심천이나 지금 네. 상해 같은 이런 친구들이 오늘은 좀 반등하고 있지만 그날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네요. 심천 같은 경우는 지금 7.9까지 빠졌다가 7.3으로 마감하였고 상해도 네. 상해 지수 볼게요. 거의 지금 음봉이죠.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좀 더 편하실 텐데 네. 6.5까지 빠졌다가 5점으로 마감하였고 오늘은 약간은 상승하고 있지만 네네. 아직은 좀 흐름상 좀 여러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네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려보고 싶고 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의 이슈가 시장을 전체적인 좀 분위기상으로 좀 안 좋게 간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러나 이러한 시장이 오히려 미국은 그렇게 약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 약간의 약세로 출발하였지만 오히려 반등 마감을 하는 모습. 세 지수가 모두가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뭐 S&P 500 모두가 다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심하이가 아니다. 네,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트럼프의 좀 주인공적인 본능, 소위 말해 관종 기질이 좀 더 계속해서 발현된 게 아닌가.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쇼친 거 아니냐 이렇게 말도 나오고 네, 있지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김정은과 그 북한과 이제 미국과의 이런 관계 개선 그리고 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 류허 부총리가 조금 늦게 방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 지금 아직도 중국과 미국의 줄다리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 노딜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안 갈 것 같지만 이 협상에 대한 흐름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그 패를 쥐고 있기 그쵸. 때문에 조금 더 트럼프가 좀 강하게 나간 걸 수도 있고요. 결국의 목표는 지금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비슷비슷합니다. 네. 시진핑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안에 국가에 대한 체제의 완비와 경제 성장. 중국에 관해서는 뭐 그림자 그 금융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역성장에 대한 이슈, 부채에 관한 이슈도 있지만 경기 성장에 대한 그 경제 성장에 대한 네. 그런 기조는 아직까지 버리고 있지 않은 점.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체제 안에서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과의 그 관계 개선, 그 제재에 대한 그 탈피가 우선적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모두 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패를 잘 활용하여 이제 재선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까지 시일은 걸릴 수 있으나 결과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언급드렸다시피 5G나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실적 관련 종목들 네. 지금 계속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나 아직까지는 지금 주목받고 있지 못하지만 제가 시황이나 뭐 내용적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네. OLED, 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전기차 네. 이런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관심을 좀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설비 투자를 시작하였고 아직은 좀 시간을 좀 둘 필요가 있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에스코가 이제 5월 말에 진행되긴 하고 그쵸. 이 관련된 업체들이 5월 한 15일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맞춰서 투자를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기차에 관련해서는 오늘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전기차에 관해서 지금 최근에 전기차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적으로 반영을 못하고 오히려 약세의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왜 네. 그렇지? 이렇게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았는데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어떤 이슈가 있었죠? 우선 ESS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를 ESS라고 네, 하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네. 영어를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친환경 에너지, 특히 전기차나 전기차의 2차 전지나 아니면 우리가 풍력이나 네. 수력 같은 풍력이나 뭐 태양열 같은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서 에너지를 저장할 때 네. 이러한 저장 장치를 씁니다. 네.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개비가 돌면 에너지가 저장이 되지만 그쵸. 맨날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그리고 불어야 돌아가죠. 네, 그렇죠. 네. 태양열도 마찬가지죠. 네. 해가 뜰 때는 저장이 되지만 구름이 뜨거나 해가 뜨지 않을 때는 저장이 되지 않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뜨문뜨문한 그 시간대에 맞춰서 에너지를 저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ESS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였는데요. 그게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17년, 지지난 해였죠. 네, 17년도. 지난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올 1월까지 전국에 21건의 ESS 화재 사건이 나왔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서 이 70% 가량이 이제 재생 에너지와 연계된 ESS다 이렇게 좀 발표가 나왔고요. 정부는 18년 말부터 ESS 가동 중단을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불이 나는데 네. 이 불 자체가
ESS 그 저장 장치에 계속해서 불이 나는 거. 우리 그쵸. 흔히 말하는 배터리에서 불 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배터리에서의 중단을 이제 권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면 뭐 어디 영업 정지가 났는데 네. 다른데 뭐 그 국수집에 영업 정지가 났는데 다른데 국수가 계속 생기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좀 비유가 좀 이상할 수도 좀 이상할 있겠는데. 수 있는데. 네. 네. 아니 그 다르게 얘기하면 고기 예를 들어 네. 콜레라, 돼지 콜레라가 나왔는데 그 삼겹살집이 계속해서 생기긴 힘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의미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신규 ESS 설치가 올해 1분기엔 0건입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 네. 이게 전국의 ESS의 가동률이 35%가 중단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화재 사고로. 네, 화재 사고 네. 계속되니까 이제 가동을 안 하는 거죠. 불날까봐. 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조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1월에는 민간 합동 ESS 화재 원인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네. 이걸 조사를 시작을 하였는데 이게 5월 2일 날 ESS 화재 사고 원인 조사를 중간 상황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5월 네. 1일이면 얼마 안 됐네요. 네, 며칠 전에 나왔는데 네. 이게 그 다음에는 내용이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미비한 부분과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네네. 이것을 이제 다음 달 초에 결과를 발표한다 이렇게 결과를 얘기를 4개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러면 산업통상부가 6월에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여도 네. 그게 또 유관부서 검토나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의 이런 검토까지 하고 다시 이것을 재개하거나 허가를 다시 유지한다고 하려면 어떻게 보면 좀 정부 기관의 특성상 또 이런 조사 결과의 중요성상 하루 이틀 걸릴 게 아니거든요. 올해는 좀 힘들 것 몇 달 걸릴 것 같고 같다. 보이네요.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올해 ESS 업체가 신규 발주가 어려운 게 아니냐. 특히 그쵸. 업체들이 그 대형 업체도 힘들지만 중소형 업체도 더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업계 내에서 좀 아우성이 많은데 그런 부분으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좀 이슈가 좀 재점화가 되었고요. 네. 이런 것과 더불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SK와 LG의 네. 좀 각축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LG가 SK를 상대로 전기차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소송 제기를 미국에서 했습니다. 예, 원래 국내에서 이게 소송 제기를 하면 사실 네. 약발이 없거든요. 국내 소송은 어떻게 보면 좀 변호사님들의 네. 팀과 이제 판사님의 그 지식과 이런 것과 더불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법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미국은 단호박입니다. 네. 그냥 때리면 그냥 박살을 내놓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예, 제기했군요. 죽인다는 마인드로 지금 소송을 좀 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공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LG화학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력 이직자들이 유출한 영업 비밀을 통해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러니까 LG화학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들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을 하면서 같이 기술도 이전이 됐으니 이건 영업 비밀이 누설된 것이다라는 입장이군요. 정확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LG화학에서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문제를 삼아왔습니다. 뭐 LG화학이 얘기 나온 거나 뭐 기사 내용을 보니까 네. 그 SK이노베이션의 그 면접이나 이력서를 할 때 이제 자기소개서나 뭐 경력 증명서, 기술 그쵸. 증명서 이런 걸 쓸 때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네. 어느 부서에서 근무했는지, 어느 프로젝트를 담당했는지를 막 쓰라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예, 그런 네. 부분에서 소위 말해 LG화학이 그 킹리적 가심이라고 네. 예,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은 또 발끈합니다. 그쵸.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영업 비밀은 필요 없고 기술 자체가 다르다. 관심 없다.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게 있다. 우리도 이런- 잘 나가는데 왜 그쵸. 니네 걸 왜 하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순댓국집의 그 기술 방해. 팽팽하네요. 네, 그렇죠. 네. 뭐 누가 전통이냐, 그쵸. 뭐 원할머니 누가 중에 원조냐. 누가 원조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족발집이나 순댓집에서 할 법한 얘기가 이런 대형사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네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한번 싸운 친구들은 옛날에도 싸웠어요. 보니까 2011년도에 한번 비슷한 내용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 제조에 관해서 특허 침해 소송이 나왔고요. 이건 또 누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LG가 SK이노베이션에게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나왔고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다가 2014년에 네. 서울지방법원에서 특허 비침해 판결을 내려서 종결.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의 학습 효과를 얻어서 이제 한국에서는 안 한다. 미국에서 그래서 가자. 미국에 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시장을 조금 그 판을 키운 모양인데 네. 이게 업계 상황과 맞물려서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아까 불난 것도 있고 그쵸. 이런 소송전도 있고 거기에 시장이
가는 시장, 예를 들어 5G나 시스템 반도체에서 이랬다면 빠르게 진화하고 그렇죠. 빠르게 그냥 악수 3번 하고 바로 다시 또 우리 캐파 증가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업황 자체가 그 전기차 쪽이나 지금 좀 약하니까 그렇죠. 수소차도 한번 랠리 시작했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으니까 여기 좀 격화된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치부하기에는 이 업황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제가 서두에도 그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5G나 시스템 반도체 물론 무조건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죠. 네. 거기에 OLED나 제약 바이오 필수입니다. 거기에 제가 전기차를 추가한 이유가 네. 이 ESS를 비롯한 이 전기차와 2차 전지 시장의 업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게 뭔가 하면 이게 그 글로벌 ESS나 전기차 관련 그 기대감이나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미국의 ESS 설치 시 30% 투자 세액 대비 그러니까 30%를 투자 세액을 공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정부에서의 동료, 그렇죠. 물론 중국에서도 굉장한 보조금을 주고 있죠. 그것 때문에 좀 그 이슈가 좀 좋은 이슈도 있고 네. 안 좋은 이슈도 있고 하지만 업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동력은 여전합니다. 네. 거기에 ESS의 미국 시장에서의 급성장, 18년도 작년에선 전년 대비, 그러니까 17년 대비해서 116% 증가를 하였고요. 연평균 추가 성장치가 60%입니다. 네. 우리가 60%가 증가한다고 하면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봉이 60% 증가한다면 거의 정말 좋죠. 떼부자 되기 네. 일보 직전인데 ESS가 지금 비슷한 업황입니다. 지금 네네. 없어서 못 파는 정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그것과 맞물려서 투자에 대한 세액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네네.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슈가 있는데 중국에서 ESS가 한국에 대한 이슈로 반사 이익을 거둘 수도 있다. 이런 기사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반사이익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ESS 시장이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그쵸. 있고 불나서 지금 멈춘 부분도 있고 네. 거기에 소송 걸리니까 좀 업황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좀 좋은데 멈춰 있는 느낌이 중국은 좀 지금 있죠. 정말 때려 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중국 시장이 오히려 약세를 좀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의 저력이 좀 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쉬운 점은 태양광 패널도 지금 태양광 산업이 좀 많이 약세에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배터리까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하니까 네. 국내에서 좀 키워야 될 업황이 지금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서 발목이 그쵸. 잡히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에너지 저장, 특히 2차 전지나 이런 부분에서의 성장이 계속해서 유효한 부분은 네.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EV 3030이라고 EV 3030. 일렉트로닉 바이클 3030. 네. 이게 무슨 뭐냐면 뜻일까요? 2030년까지 전기 자동차의 비중을 30%까지 늘린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그 전기 자동차가 비중이 30%면 뭐 수소차도 좀 있겠죠. 높죠. 거기에 뭐 자율주행도 있을 네. 테고 거기에 하이브리드 그러면 그게 좀 애매하면 지금 하이브리드 차가 많으니까 그것도 높아지겠고 네. 내연기관은 반대로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업황에 대한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네. 참여 국가를 말씀드려 보니까 미국, 중국, 일본, 네. 독일, 네. 멕시코,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 핀란드 뭐 아시는 선진국은 다 있습니다. 다 있네요. 네. 그리고 왠지 참여를 안 할 것 같은 국가들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어느 국가가 있으세요? 저는 네덜란드랑 노르웨이는 이런 주식이나 시장에서 그 국가가 참여하는 거를 많이 본 적이 없는데,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조금 뭐 에너지 관련한 거라서 그런지 뭐 많은 기업들이, 많은 국가들이 좀 참여를 하네요. 오히려 에너지 쪽이나 이러한 네. 그 환경 쪽은 국내보다 미국보다 유럽이 조금 더 셉니다. 그 법안도 세고 좀 더 그 약발이 먹힌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잘 나간다는 업체들 해외에서는 좀 비중이 낮은 경우도 있고요. 네네. 국내에서 좀 애매모호한 친구가 해외에서는 비중이 높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건 차차 말씀드리고 네. 인도는 100%를 목표하고 있고 이건 좀 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인도의 지금 100%? 상황을 보면은 네. 인도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노르웨이는 2025년에 내연기관 판매 금지 계획. 25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 2025년. 네네. 좀 많이 한 6년? 남았죠. 지금 6년 정도? 19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도 2020년까지 20만 대 보급 계획. 근데 이제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보급하려면 조금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네네. 국내에서도 이게 좀 많이 있고 해외에서도 이게 좀 수요가 그쵸. 많고 준비도 하고 있고 음.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국내에서를 사람들이 국내 ESS 업황을 좀 얕잡아 볼 수도 있는데 국내 ESS 보급이 전 세계에서 빠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전 세계 ESS의 30%가 국내에서 생산된다고 하니까 네. 이게 굉장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ESS가 왜 좋냐, 이게 왜 활발히 발생이 됐냐면 네. 국내도 국내인데 이제 국내에서의 뭐 전기차도 있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뜨문뜨문 불규칙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인해서 생기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저장하기 위해서는 저장 장치가 필수적이고 그렇죠. 국내 세계를 대표하는 업체들이 국내에서 많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업체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 전에 네네. 우리가 2차 전지나 ESS에 많이 들어가는 게 리튬 배터리, 리튬 배터리요. 네,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좀 구조적인 한계를 보인다는 제가 좀 그 자료를 좀 읽어본 적이 있어서 네. 그거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 네네.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그 수화물에 네. 배터리를 빼고 가라 이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 짐을 붙일 때 네네. 배터리를 짐 안에다 붙이면 방송이 나옵니다. 네. 네, 걸렸다고 배터리 그게 빼시라고. 옛날에는 그게 우리 어릴 적은 아니긴 어쨌든 우리 그 대학 시절에는 네네. 그런 게 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이게 막 생겼습니다. 맞아요.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의 용량이 커지고 이게 압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게 사이즈가 작아짐에 네네. 따라서 이 저장 공간 이런 것들 하나에서 이제 불날 수 있는 이 화재 화재 위험. 위험성. 예, 아까 ESS 화재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네네. 그런 부분에 좀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네. 그런 면에서 국내 업체를 비롯해서 여러 업체들이 이런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 세계를 주름잡는 또 국내에서도 좀 힘 좀 꽤나 쓴다는 네. ESS 업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별로 게 알아볼 있을까요? 텐데 우선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 SDI입니다. 네, 삼성 SDI 차트와 함께 보겠습니다. 차트로는 나쁘지가 않아요. 이 친구, 그러니까 ESS 업체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스타일인데, 야, 죽었다 하면서 이제 밀리는 친구가 있고, 정말 잘 가는 친구가 있고, 세 가지군요. 정말 잘 가는 친구가 네.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수급을 주는, 이제 좀 시세를 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업체이고, 국내 ESS 점유율 77%, 해외는 46%를 점유하고 있는 굴지의 기업입니다. 네. 이 친구가 시총이 벌써 16조입니다. 예.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기.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보단 삼성전기나 삼성 SDI 또 쪽으로. 굉장히 좀 길게 보시면 삼성 SDS까지를 좀 어떻게 보면 세 종목을 오히려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네. 삼성전자보다는요. 그런 식으로 삼성 SDI가 지금 이런 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ESS 이 친구가 지금 1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은 이유, 약세인 이유가 ESS 쪽 업황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출치로 46% 정도의 매출 조정이 ESS 쪽에서 이루어져서 나머지 EV 네. 쪽, 전지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성장성을 한 10% 정도 가져와도 전체적으로 좀 생각보다 어닝 쇼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닝 조금 뭐 실적이 기대치를 약화, 밑돌았죠. 네, 그렇죠. 실적이 좀 약화된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요. 네. 하지만 국내나 해외에서의 ESS에 대한 비중적인 부분,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삼성 SDI의 그 업계 선두에 대한 위치 그리고 업계에서 좀 힘 있는 이런 위치는 계속해서 유지할 거라고 보여지고 네네.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차트나 그 기술적인 측면은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보다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차트로 보시면 네. 이 친구는 이제 주봉으로도 보셔도 괜찮고 월봉으로도 보시면 더 좋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투자를 조금씩 비중을 늘리신 다음에 신고가 돌파, 신고가 장세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신고가가 나온 게 작년 9월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네.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고 지금 국면에서도 시장의 약세와 상관없는 시장과 국내와 해외 쪽의 시장과는 상관없는 이런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업계 대표 종목을 한번 지금부터 선취매하시라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조금 아리송한 친구입니다.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요. 이제 힘을 참 많이 잃었습니다. SK와의 소송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이제 네. 국내에서의 그 ESS의 비중은 19% 정도. 네. 그리고 해외에서는 근데 비중이 높습니다. 해외에서는 23%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19%인데 해외에서 23%면 해외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네. 근데 ESS 쪽 그 측면에서 좀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금액으로 이번에 말씀드리면 한 1,200억 원 정도 많이 손해를 손해봤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좀 중첩된 바가 없잖아 있고요. 네. 차트상으로도 좀 많이 힘든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올해 3월만 하더라도 40만 원 찍을 때 이제 간다, 네. 죽었다 이러면서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의 업황의 시작이 다시 도래되는구나 하고 시작됐지만 이제 소송도 있고 이때 이후로 이제 그 악재가 있었죠. 불난 건 사실 이때인데 네. 그때 이후에서도 이제 그 불난 게 계속해서 이슈가 계속 뭐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네. 가지를 못하는 삼성 SDI랑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EV용 2차 전지 수주 잔고에 대한 기대감이 근데 계속해서 있어 보이고요. 네. 그 수주 잔고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금액치가 일각에서는 70조에서 110조까지 굉장히 큰 금액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업계 업황 상황에서 기대할 만하면 아직까지도 이 친구를 버릴 수는 없다. 다만 차트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깨진 부분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금 돌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35만 원만 밀리면 차트상으로 거의 지금 바닥이 없는 주봉이나 월봉 기준으로 봐야 어떻게 보면 좀 잡힐 만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좀 비중 축소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그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음에 말씀드릴 여러 가지 종목이 있으니까 그 종목을 오히려 지금부터 나눠서 매수를 하시는 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SK이노베이션은 차트만 잠깐 볼게요. 네. SK 이노베이션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친구는 좀 차트만 봐도 할 말이 많이 없습니다. 네네. 예, 지금 오늘도 이제 갭 시장 밀리니까 나도 밀려야지 하고 이제 시장 같이, 따라서 이제 네. 같이 밀리고 있는 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순종적인 친구인데 SO일이나 SK이노베이션, 그 SK 하이닉스 이런 친구들이 SK 계열이 조금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시장과 좀 많이 이제 시장에 따라가는 SO일을 잠깐 볼까요? 네. S도 볼게요. 이 친구도 시장과 좀 비슷한 흐름.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그나마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업황 대비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보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직까지 이 친구만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네. 나머지 SK 친구들은 거의 그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그 착한 아이입니다. 시장 밀리니까 너도 밀려. 아, 예 하고 밀리고 막 같이. 예, 시장 오르니까 너도 오를래? 아, 예 하고 오르고 이게 좀 시장과 어떻게 보면 좀 같이 같이 가네요. 가기 때문에 네. 업황의 기대감이나 업황의 성장성에는 아직까지 좀 이게 힘을 붙이지 못하고 네. 있지 않나. 다만 이것도 근데 벌써 이래도 16조입니다. 어, 그러니까 시총에 그렇네요. 대비해서 이런 부분 네. 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근데 이렇게 대다수의 세 가지의 대표 업체를 보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네. 대형주에 투자를 하면은 일단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하고 네. 좀 더 대형주가 갈 때는 좀 더 확실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업계의 그런 수혜를 온몸으로 맡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대형주를 일단은 비중을 담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릴 이 좀 작은 친구들을 네. 오히려 좀 주목을 해볼까 합니다. 어떤 우선 종목이죠? 첫 번째로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상하 프론테크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전기차 관련 친구들하고 이제 그 엮일 수밖에 없는데 차트로는 지금 조금 힘든 애매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네. 밀리면 또 이제 옛날 구간 16,000원, 뭐 15,000원 이제 주봉 기준으로 봐서 15,000원 뭐 이렇게 계속 밀릴 만한 사이즈가 보이긴 하지만 네. 이 친구가 2차 전지 쪽에서 그쪽에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소재에 관한 부분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한번 네. 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 프론테크를 저희가 검색창에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왜 치냐면 제가 좀 이 친구가 이제 엔진이랑 플라스틱 제품 뭐 2차 불소수지 뭐 2차 전지 반도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냐면 우리가 혹시나 개인적으로 뭐 한두 푼 투자할 게 아니라면 사업 보고서는 꼭 보셔야겠죠. 네네. 전자공시에 들어가셔서 사업 보고서를 한번 눌러보세요. 네. 전자 공시에 들어가 사업 보고서를 한번 뭐 다 보시기를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번 50만 원 이상 투자하시는 거라면 필수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의 내용은 이 기업이나 이 업황이 어떤지를 잘 설명해주는 자료인데요. 개인적으로 이걸 다 보시면 정말 좋고 워렌 버핏이 맨날 허구한 하는 일이 뭐냐 물어보면은 나는 사업 보고서를 읽는다. 이걸 읽습니다. 네. 이거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업 보고서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걸 합니다. 업계 관행상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아서 산정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른 업계나 다른 업황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자기들이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다. 이 시장 점유율에서 이 파이는 어느 정도다라고 이렇게 공지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네네. 정말 재밌거든요. 개인적으로. 살펴보시면 많은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누구고 뭐 이게 뭐가 있다. 네. 개인적으로는 주요 제품 이 부분만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상하 프론테크의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주요 제품이 이 실 게스텍이랑 네. 그다음에 인슐레이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비중이 33%입니다. 높네요. 100만 원이니까 네네.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450억 정도의 매출액이 있죠. 네네. 매출액은 조금 적을 수 있지만 비중에 대비해서. 비중이, 네. 그리고 이 친구가 그 다음에 하는 게 디스플레이 쪽, 그다음에 벨트 전사 쪽, 네. 그다음에 반도체 쪽, 자동차 쪽 튜브나 이런 피스톨링 이런 걸 하니까 아 이런 업체구나. 네. 공장도 본사, 2공장, 3공장, 양산공장 네 개가 있구나. 네. 법인도 이렇게 있구나.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네, 굉장히 이거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요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상하 프론테크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종목 분석에서 네. 종목 분석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기업의 이제 있죠. 실적, 매출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가 2천억을 매출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상치로는 그 정도 되고 1,800억 정도의 매출액에 1,400억, 1,900억 정도, 190억, 140억 정도의 네.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 시총이 2,500억. 되게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비슷하면 같으면 저평가라고 하는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이 친구를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이 친구의 ROE, 돈을 버는 구조는 네. 10을 기준으로 10 이상이면 어느 정도 번다. 돈은 버는 친구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으면서 이제 마감을 하도록 이쪽 네이버 쪽은 이제 마감을 네. 하도록 하겠고요. 차트 쪽으로는 조금 뭐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업황에 대한 반등에서 상하 프론테크가 예전에 줬던 랠리, 그러니까 예전도 아니죠. 작년 12월, 네. 얼마 안 됐네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이 강한 랠리를 한번 보신다면 네. 한 2배 정도, 한 120% 정도 뛰었거든요. 이걸 한번 보신다면 이 종목도 한번 주목해 봐야겠네. 그렇네요. 이게 지금 그래 봐야 이 100% 뛰어봐야 지금 2,500억이거든요. 근데 전기차 친구들이나 2차 전지 아까 뭐 16조 뭐 다음에 나올 친구들은 뭐 7천억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그런 사이즈에서 보신다면 업황 상승에 대비해서 이 친구를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입니다. 네. 유명하죠. 일진 굉장히 머티리얼즈. 유명하죠. 예. 네. 좋을 때도 유명했고 안 좋을 때도 유명한 그쵸. 친구인데요. 우리가 잠깐 기억을 돌이켜서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돌려서 우리가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 차트입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서 전기차 간다 뿅 간다 네네. 외치면서 이때 사셨으면 여름쯤에 정말 서머랠리 제대로 한번 먹으실 수 있었을 텐데 네. 이 생각을 저도 잠깐씩 했습니다. 저는 차트나 이슈나 업황을 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매매를 할 때는 좀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시세를 다 먹지는 못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결과치로 보면 야, 업계에서 이 친구는 굉장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스가 지금 그 이후에 신나게 빠졌습니다. 이게 1년 무슨 작년에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3만 원대로 돌아왔는데 그런 변에서 일진 머티리얼스의 그 대표적인 기대감으로 본다면 저는 유보액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보액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일단 우리 기업에서 네. 돈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돈을 쌓아놓는 걸 사내 유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 돈이 있으면 네. 이 돈을 세 가지 정도 그 돈에 대한 방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죠. 네. 우리 기업이 뭐 공장을 짓겠다. 네. 아니면 무슨 뭐 마케팅을 위해서 뭐 배우를 영입하던가 이게 뭐 돈을 쓰는 그쵸. 거를 투자를 하죠. 뭐 사람한테 투자를 할 수도 네. 있고 뭐 아니 공장이나 뭐 시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아니면 부동산을 투자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할 건 이제 배당입니다. 배당. 우리 주주님들 우리 주식 존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을 주죠. 저는 배당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배당을 하는 거 이외에는 그 다음에는 이 두 개가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잠깐 재어놓는 그걸 소위 말해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일진 머티리얼스의 유보율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우리가 다시 네이버로 돌아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지만 그냥 네이버만 쳐보셔도 훌륭합니다. 좀 간단하게 잘 나오죠. 여기보다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 저희 카페인 주식이나 오감만족 그냥 거기에 그냥 종목명 남겨주시면 네, 알아서 저희가 또 분석해서 그렇죠. 드리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진 머티리얼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네.
이게 이 대다수의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여기서 이제 뭐 환경 컨센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그 리포트나 여러 가지 그렇죠, 사이트를 많이 보고 보겠죠. 뭐 인포스탁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보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네. 좀 더 배울 때나 좀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오늘은 유보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네. 매출액이 5천억이고 오늘 올해 6천억. 오, 많이 느네요. 네. 영업이익도 400억, 600억. 오. 어이구, 숫자만 보면 매년 좋아지는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라는 게 우리 워렌 버핏의 얘기하는 그쵸. 바였죠. 성장하는 기업. 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 친구가 그래도 시총이 1조 7천억이기 조금, 때문에 네. 좀 고평가로 될 네. 수도 있죠. 근데 다만 개인적으로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5천억 원인데 유보율이 자본 유보율이 2,100%입니다.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하지? 우리가 우리 계산기가 한글에는 있습니다. 네. 계산기를 키시면 그럼 직접 저희가 계산을 해보도록 암산을 할 수 할게요.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암산하실 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저도 문과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230억 원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자본 유보율이 2,100%니까 21배죠, 대개. 그러면 230억, 230억, 31억인데 네. 곱하기 21배. 21 정도 하면 그러면 이 친구의 자본 유보율이 4,800억 원 듭니다. 그러니까 어, 매출액과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쌓아놔? 왜지? 왜? 투자를 그쵸? 할까? 아니면 소위 배당을 할까? 근데 이렇게 주가가 낮을 때는 이렇게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배당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또 신규 사업을 이때 오히려 확 진출할 수도 이제 있죠. 유보액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네.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흥 일진 머티리얼스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도 있지만 이런 그 유보율에 관해서에 네.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이 업계에서 한번 시세를 줬던, 한번 갔던 친구들은 네. 다시 가거든요. 우리 범인도 사건 현장에 다시 돌아오는 오죠. 것처럼 한번 갔던 친구도 다시 갑니다. 네. 네, 아직 달리라 출발하라는 이제 이 총만 이제 그쵸. 쏴주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랠리가 시작되지 않은 전기차 업황에서 일진 머티리얼스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신흥 SH입니다. 신흥 SEC 한번 저희가 이제 볼게요. 전기차 업황을 하면서 이제 말씀드릴 다음 종목이 이제 신흥 SNC, 후성, 천보, 에코프로비엠인데 네. 몇 번 많이 말씀드린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이제 들어본. 다양한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한번 그 투자자분들도 개인 투자를 하시거나 뭐 실제로 갖고 계신 종목들을 볼 때 여러 가지 그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슈, 그 투자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죠. 그 이유가 사라진다면 그게 매도 시점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네. 이걸 왜 투자하셨어요? 물어봤을 때 뭐 누가 추천해서는 어, 굉장히 좀 위험하고요. 위험하죠. 여러 가지 제가 뭐 사업 보고서를 읽으니까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다.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좋더라. 차트상으로 나는 이런 저점에서 모아갈 만하다. 네. 이 기업의 주포는 그러니까 이 기업의 대개 주포는 어느 정도인데 그 기업의 주포의 주당 평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내가 매수한 가가 훨씬 낮으니까 난 존버해도 되겠다. 네. 여러 가지 이슈를 한번 혼합해 보셔서 개인만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쵸. 사유를 보고서 같이 만들어 보시면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말씀드린 신흥 SNC는 이번에 홈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신흥 사이트를 들어가서 어떤 이유로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고 보유를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저는 이런 홈페이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깔끔한. 굉장히 좀 디자인이라는 게 없는. 있네요. 있네요. 하나 있네요. 영어 많이 없고 뭐 네. 인트라넷 있죠. 막 컨택트 있고 랭귀지도 3개 아, 아주 깔끔합니다. 우린 네. 미국 영어와 중국어 버전밖에 없다. 끝. 네. 신흥 SNC 작년 상장 이후에 굉장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홈페이지는 또 깔끔합니다. 네. 소형 전지, 대형 전지, 신성장 사업, 핵심 기술 뭐 이런 게 있고요. 네. 특허도 있고 한번 보시면 돼요. 회사 개요에서 네. 회사 개요 볼게요. 이 친구가 뭐고 언제 설립했나? 79년에 설립하고 2009년에 법인 전환했고 네. 임직원만 국내 해외 포함해서 1,000명이 넘는 나름 괜찮은 기업입니다. 네네. 거기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매출액은 이 정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뭐 주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인사말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대표님이 누군가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표님이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여기서 네. 이제 대표님이 이제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 이제 싹 그 자애한 미소로 이제 설명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대표님이 두 분이시네요. 네, 두 분이시라 네. 이게 둘이서 얘기하기엔 조금 좀 부끄러우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글로 했는데
이 기업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요 내용입니다. 음. 에너지 저장 장치, 뭐 전기 자동차 네. 이런 전 세계에 공급하는 음. 캡 어셈블리와 캔을 생산하고 있다. 뭐 어. 이런 저차체 생산하고 그린 에너지, 뭐 인류에 공헌한다. 네. 돈 벌겠다.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신흥 SNC는 네. 한번 이것도 소위 말해 지금은 이렇지만 네. 지금은 지금은 지지부진한 구간이 좀 슬픈 흐름이고 네, 보이네요. 옛날에 고점에서 보유하신 분이라면 좀 굉장히 힘든 구간이지만 그렇죠. 지금 전기차를 새롭게 바라보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31,000원에서이라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저점은 아니지만 네. 왜냐하면 한번 쭉 돌아가 보면 옛날에 한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를 돌이켜봐서 2017년에 9월에 이 친구가 처음 상장했을 때 네. 정말 신나게 받았습니다. 이때 상장 초기에 29,000원에서 3만 원 갔다가 쭉 빠져서 2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 네. 이제 만 원대로 이제 회귀를 하면서 야 이거 2차 전지 업황도 이런데 얘는 왜 이래? 요걸 그렇죠. 바가지로 하는 그 분이 한 달간 계셨겠죠. 그 다음부터 이 친구는 정말 신나게 갔습니다. 소위 말해 거의 비트코인 같이 갔기 때문에 네. 업황에 대비해서 지금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천보라는 그룹이 있죠. 첨보. 이따 말씀드릴 텐데 네네. 그런 친구를 한번 돌이켜 본다면 재작년 10월부터 그 다음에 서머랠리까지 정말 시원하게 갔던 네. 친구고 여기서 더 갔습니다. 9월까지 어. 여름 끝날 때까지 5만 5천 원 찍었죠. 그러니까 19,000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그 다음에 이게 또 다시 흐름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게 주가가 갈 때는 좋지만 이렇게 빠질 때는 그쵸. 어느 정도 비중 축소라든지 종목 교체가 없다면 네. 어떻게 되는지 정말 잘 보여준 종목이라고 네네. 보여줄 수 있겠고요. 대응이 꼭 필요한 종목.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 국면에서는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음. 예, 지금 뭐 전기차 뭐 소위 말해 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너 전기차 갖고 있니? 물어보면 그거 왜 사? 뭐 5G 사야지. 맞는 말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사야지. 맞는 말이에요. 네. 제약 바이오 물려 계신 분은 제약 바이오 사야지. 그것도 맞는 말인데 네. 비중에서의 포트폴리오를 담을 때는 좀 안 좋은 업황도 조금씩은 담아둘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 이렇게 신흥 SLC 같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이 급등한 친구도 한번 정말 갈 때는 네. 물론 이 반대쪽에 수많은 그 나머지 그 물려 계신 분들이 많지만 그런 분들을 딛고 그런 분들은 본전화도 소위 안 팝니다. 네. 근데 저희 기준으로 그분들의 본전까지 가면 거의 수익률이 그쵸. 50%, 100% 네. 우습죠. 200%까지 갈 수 있는 굉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흥 SNC도 한번 주의 깊게 보셨으면 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후성입니다. 후성 한번 볼게요. 이 친구도 아주 자리가 만만하죠. 예, 네. 자리가 아주 굉장히 좋은 흐름. 근데 시세 대비, 차트 대비해서는 좀 덜 가긴 하지만 또 과거로 회귀해 보면 이 친구도 좋은 호시절이 많았습니다. 네. 오, 네. 아유. 조금 짧게만 보더라도 그 작년 이맘때에서부터 여름까지 좀 강한 흐름 보여줬죠. 네. 근데 금액대로 보면 사실은 이 친구는 다른 친구에 비해서는 좀 금액이 아. 그 시세가 덜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친구가 좀 시가총액이 조금 있거든요. 7,700억입니다. 지금 국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흐름이 있지만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은 국면에서 다시 올라온 부분이 그 최근에 반등한 국면에서 저점 대비 어떻게 보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은 네.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 투자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친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중국 쪽에 중국 쪽에 난동 쪽의 투자가 캐파가 2019년에 개화가 된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적에 대한 전환이 2019년에 좀 만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만한 종목이고 이 업황의 반등에서도 이 친구도 좀 한몫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거기에 다음은 이제 천보입니다. 첨보도 한번 볼게요. 지금 간당간당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과거만 보더라도 이날만 보더라도 이게 벌써 2월 11일입니다. 이때 네네. 52,000원에서 88,000원까지 정말 이름대로 이 천보가 정말요? 이제 하늘의 걸음. 그때도 방송에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그게 맞는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저는 이름 그렇게 따라 간다, 이름 따라 저희가. 말씀드리고 네. 싶을 정도로 이런 종목군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개명한 종목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이 친구 역시도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후성과 첨보에 좀 비슷하면서 좀 약간의 다른 그 제품군의 구성이 있지만 첨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LCD 시각과 이제 반도체 소재 공정 쪽까지도 좀 강하게 엮여 있다 보니까 네. 지금 LCD 쪽이 많이 좀 반등하는 국면이 있고 그쵸. 이때 좀 많이 반등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소재 공정 쪽에
종목들이 많이 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첨보의 주가에 좀 더 영향을 준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지금 볼펜 중앙선에서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렇네요. 좀 위험한 국면을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밀렸다가 올라오고 있지만 이 첨보의 흐름이 지금 주가 시총이 한 8천억 원 되는 이 국면에서 네. 여기서 한번 그 업황적인 모멘텀이 터지면 1조는 정말 우습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언급드렸다시피 이 친구도 상장 그 에코프로 쪽과 이제 분사를 하면서 네. 좀 시세를 줬다가 밀렸다가 네. 다시 다시. 주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네. 아직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국면적으로는 좀 어려운 국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친구도 한번 시세를 한번 줬기 때문에 네. 믿어본다. 한번 믿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고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게 뭐 다 맞을 수도 없고 다 틀리진 않을 겁니다. 저는 좀 확률성은 좀 높기 그쵸.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OX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려운 국면이 이쪽 반도체가 아니고 2차 전지와 네. 전기차 쪽이 어려운 국면인 거는 동그라미 O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사업이 망할 것이냐? X입니다. X일 것 예. 같아요. 이게 전기차가 망하려면 전기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뭐 전기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어떻게든 이제 만들어내겠죠, 전기를.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 예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투자를 지금부터 조금씩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몰빵이 아니고 비중을 전 불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쵸.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두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포트에 네. 혹시 전기차가 없다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종목군 중에서 괜찮은 종목군들 사업보고서도 보시고 뉴스도 보시고 여러 가지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신 다음에 조금 투자를 하시는 걸 말씀을 네. 드려보고 싶고요. 업황과 성장성, 그에 발맞추는 기업의 지금 행보까지 이쪽 업황에 대해서는 우려감은 정말 많지만 그에 반해서 우려감이 거치면 더욱더 강력한 상승을 보일 거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투자를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최현우 전문가님과 ESS의 모든 것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도움 말씀 주신 최현우 전문가와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카페인 주식.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좀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무사히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장 마감까지 그냥 놓치지 마시고 시장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